다음은 요청하신 스크립트를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유튜브 인터뷰나 팟캐스트 형식에 맞춰 진행자는 활기차고 공감하는 어조로, 최성훈 원장님은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한 어조로 다듬었습니다. 진행자,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로 시작하고 싶네요. 우리는 보통 질병을 관리한다고만 하지, 이겨낸다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를 관해 상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 졸업 단계로 만들면 단순히 혈당만 잡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심부전 위험이 무려 40%나 줄어들고 일반적인 심장질환 위험도 33%나 감소한다고 해요. 실제 연구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당뇨란 놈이 참 교묘합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많은 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기막힌 상황이 하나 있죠. 마음을 굳게 먹고 칼로리를 줄이겠다고 아침을 굶었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혈당을 쟀는데 오히려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게스트, 최성훈 원장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임. 정말 그렇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음식은 입에도 안 댔는데 수치가 치솟죠. 진행자,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당을 넣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당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게스트, 최성훈 원장 참 억울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건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몸을 그런 식으로 굶주리게 하면 호르몬 반응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당뇨 관리를 망치게 되는 셈이죠. 진행자, 바로 그 점을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혈당의 널뛰기를 멈추고 당뇨와 영원히 작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당뇨 졸업의 전문가이신 최성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오프닝 얘기로 바로 돌아가 볼게요. 당뇨 졸업이라는 말이 마치 학교를 마치는 것처럼 듣기 좋은데요. 정말 당뇨를 졸업하면, 즉 관의 상태가 되면 혈당 측정기 숫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치유되는 게 사실인가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그러모.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록 AHED, 룩어헤드 라는 아주 유명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 단기간이 아니라 무려 12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죠. 진행자, 12년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네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연구 결과, 당뇨 관해, 졸업에 딱 한 번이라도 도달했던 사람은 나중에 고생을 좀 하더라도 심부전 위험이 40% 줄었고 심장질환 발생률도 33%나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표를 단순히 당뇨와 함께 사는 것에 두지 마시라고. 진짜 목표는 관해, 즉 졸업이어야 합니다. 결승선까지 가셔야죠. 진행자, 마인드셋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졸업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면 공식적인 기준은 뭔가요? 그냥 약을 끊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쟀는데 수치가 정상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화혈색소를 봐야 하나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락시 발표 당화혈색소 발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정식 용어로 당뇨 관해, 리미션라고 부르는데요. 정의는 간단합니다. 물론 달성하는 건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메트포르민이든 인슐린이든 모든 당뇨 약을 끊은 상태에서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유지될 때 이때 우리는 관해에 도달했다. 즉 졸업했다고 말합니다. 진행자, 약 없이 6개월 동안 6.5% 미만 유지. 명확하네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맞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관해라는 말이 너무 딱딱하고 의학적으로 들려서예요. 졸업이라고 하면 뭔가 몸을 마스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건 단순히 혈당 숫자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암증, 체중, 대사 등 전반적인 건강이 모두 좋아져야 비로소 졸업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저도 졸업하고 싶고 심장도 튼튼하게 지키고 싶어. 그럼 제 상태를 확인하려면 집에서 손가락 찔러서 하는 검사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둘 다 꼭 필요합니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집에서 매일 하는 자가 혈당 측정은 자동차의 벌프 속도계, 벌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오늘 점심 메뉴나 어제 잠은 어땠는지가 바로바로 반영되죠. 반면에 당화혈색소는 벌프 성적표 벌프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몰아주거든요.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거나 약 용량을 조절할 때 보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당화혈색소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진행자, 속인다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측정 시간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어났을 때 재는 공복 혈당이 있고 밥 먹고 재는 식후 혈당이 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벌프 공복 혈당 벌프 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정말로? 도넛 먹고 나서 치솟는 혈당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공복 혈당이 더 중요한 이유는 식후 혈당은 소위 벌프 벼락치기, 치트, 벌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벼락치기요? 어떻게? 게스트, 최성훈 원장 과식을 했어도 바로 러닝머신을 뛰거나 다음 끼니를 적게 먹으면 식후 수치는 일시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어. 내 행동으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복 혈당은 8시간 자고 일어난 무방비 상태의 내 몸입니다. 숨을 곳이 없어. 외부 요인 없이 내 몸이 스스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몰아주는 진짜 기초 체력이죠. 가장 정직한 수치입니다. 진행자, 일리가 있네요. 당뇨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군요. 그럼 내일 아침에 그 정직한 테스트를 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럼 좌절스럽잖아요. 이 숫자를 낮추려면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할까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탁상 달력에 기록하라고 시켜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혈당을 잽니다. 수치가 정상이면 잘하셨습니다. 넘어가세요. 하지만 높다면 멈춰서 발표 이후 발표를 적어야 합니다. 탐정이 되셔야 해요. 자문해 보세요. 어제 늦게 잤나? 술을 마셨나? 저녁을 너무 거하게 먹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진행자, 패턴을 찾아내는 거군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정확합니다. 숫자만 보면 금방 까먹어요. 하지만 적어두면 2주 뒤에 보입니다. 나는 회식하고 늦게 들어온 다음 날은 무조건 혈당이 높구나.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죠. 진행자,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셨을 때 공복 혈당을 망치는 주범들은 뭐랐나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거의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 3가지 공통적인 범인이 있습니다. 진행자, 하나씩 잡아보죠. 첫 번째는 뭔가? 게스트, 최성훈 원장 첫 번째는 발표 저녁 식사 타이밍 발표입니다. 주무시기 전 서너 시간 전에는 식사를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진행자, 꽤 엄격하네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엄격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이 장이 완전히 비워지고 소화가 끝난 상태로 잠들어야 해요. 자는 동안 몸이 음식 소화시키느라 바쁘면 몸을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못 쓰고 결국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자기 전엔 공복 유지. 두 번째 범인은 게스트, 최성훈 원장 두 번째는 발표 수만 발표입니다. 잠을 더 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혈당이 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9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도 당뇨 위험이 높아요. 딱 적당한 골든타임, 즉 7-8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진행자,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스트, 최성훈 원장 세 번째는 발표 운동의 꾸준함 발표입니다.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헬스장 가서 죽어라 운동하는 것보다 적당한 운동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토요일에 10km 뛰었는데 화요일에 혈당이 높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약발이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공복 혈당을 잡으려면 매일 하는 게 답입니다. 진행자, 아까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간헐적 단식이 대유행이잖아요. 공복 시간을 늘리려고 아침을 굶는 당뇨 환자분들도 계신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위험한가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논란이 좀 있지만 저는 아침을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진행자, 정말로? 배가 안 고파도? 게스트, 최성훈 원장 내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인식해요. 큰일 났다, 굶어 죽겠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벌표 코르티솔 벌표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한테 명령을 내려요. 자,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 저장해둔 포도당 풀어. 그럼 간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확 쏟아냅니다. 진행자, 케이크를 먹은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거네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바로 그겁니다. 밥을 안 먹어도 수치가 오르는 이유죠.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아침을 굶으면 점심에 폭식하거나 오후에 간식을 찾게 돼서 혈당이 더 크게 튑니다. 호르몬을 안정시키려면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진행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너무 바쁘잖아요. 애들 챙기랴 출근하랴 정신없는데 진수성찬을 차릴 순 없고 빠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메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삶은 달걀만 한 슈퍼푸드가 없어. 한두 개 정도면 딱 좋습니다. 단백질 높고 당은 없으니까요. 만약 소화가 잘 안 돼서 달걀이 부담스럽다면 벌표를 우유나 두유에 갈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행자, 마요? 끈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좋죠? 게스트, 최성훈 원장만은 이장 보호의 비밀 병기입니다. 마의 끈적한 성분이 뮤신 벌표인데 이게 이박을 코팅해줍니다. 포만감도 크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아주 천천히 돼요. 소화가 느리다는 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침 대령으로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진행자, 마 갈아 먹기 꼭 해봐야겠네요. 자, 아침은 해결했고 이제 점심, 저녁 먹고 나서 찾아오는 공포의 식후 혈당 스파이크 얘기 좀 해보죠. 운동이 좋은 건 아는데 어떤 운동이 제일 좋나요? 뛰어야 하나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뛰실 필요 없습니다. 황금률은 딱 하나예요. 밥 먹고 절대 앉지 마세요. 진행자, 장난스럽게 앓는 소리유. 원장님,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국룰이잖아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웃음 안 됩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딱 10분만 저한테 주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밥 먹고 바로 10분 움직이는 것이 나중에 몰아서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딱 10분이요? 막 숨차게 해야 하나요? 버피 테스트 같은 거? 게스트, 최성훈 원장 절대요. 배부른데 버피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개든, 계단을 오르내리든, 몸을 세우고 움직이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최고의 운동 하나를 꼽자면, 저는 벌표 맨발 걷기, 어싱, 벌표를 추천합니다. 진행자, 신발을 벗고 걸으라고? 애죠. 게스트, 최성훈 원장 발바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지압 효과가 있어서 소화 기능을 확 살려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줘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소화도 돕고 스트레스도 풀고 일석이조죠. 진행자, 좋은데? 도시에 살면 흙길이나 모래사장 찾기가 힘들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비싼 지압판을 사야 하나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인터넷에서 지압 매트 사셔도 되지만 솔직히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 계란판 아시죠? 깨끗한 걸 구해서 바닥에 두세요. 울퉁불퉁한 면을 밟고 10분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겁니다. 땅바닥의 료철이랑 비슷해서 지압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진행자, 와, 계란판이라니. 제가 들어본 건강 팁 중에 가성비 최고네요. 자, 원장님. 마지막 팁입니다. 먹고 나서 움직이는 거 말고 먹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은 없나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있습니다. 바로 발표 거꾸로 식사법 발표입니다. 보통 밥이나 빵부터 드시는데 순서를 뒤집으세요.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이장에 그물망을 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세 번째, 탄수화물, 밥, 면, 빵,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진행자, 채소, 단백질, 그 다음 밥. 게스트, 최성훈 원장 맞습니다. 단백질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다 좋고, 마지막 탄수화물 드실 때도 쌀밥을 포기 못하겠으면 쌀 반 잡곡 반 섞어서 드세요.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으면 이미 위장이 채소와 단백질로 차 있어서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위험한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죠. 진행자, 저당, 저람, 채소 먼저, 그리고 계란판 위에서 10분 걷기. 이거 진짜 해볼 만한데요. 최성훈 원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히 관리하는 법을 넘어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주셨어요. 게스트, 최성훈 원장 발말씀으로 작은 습관들이 몰아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진행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당뇨 졸업을 응원합니다.